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세원입니다. 여성들이 많은 회사 하면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백화점이 그런 곳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 워킹맘들이 보편화된 그런 백화점에서 기혼 여성 직원들을 위한 제도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요. 자녀의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근무제, 단축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존에 1년이었던 육아휴직 제도를 최대한 2년으로까지 연장하는 것 도 있고 또 자녀 돌봄 휴직도 기존에 1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출산 후에 복귀할 때는 리스타트 교육을 통해서 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해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 그리고 여성 리더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미 진행 중인 곳도 많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슈퍼맘 리턴즈 1부는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맞춤형 정보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취업 컨설턴트 이승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취업 컨설턴트 이승진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시간이 좀 여유 있는 시간이 남아서 영화 한 편 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유난히 눈에 띄는 제목의 영화가 한 편이 있더라고요. 바로 탕웨이가 주연했던 그 영화의 시절 인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단어가 너무 저에게 확 와닿는 단어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절 인연이라는 뜻은 오고 가는 인연 속에 다 때가 있다라는 숨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게 된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힘차게 성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는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시절 인연. 네, 이런 말들 들으면 유독 이제 가슴이 떨릴 그런 나이인 조용주 캐스터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 그래도 가슴이 참 떨렸는데 콕 집어주셨네요. 시절 인연 저도 기억하겠고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에 슈퍼맘 언니들을 찾아온 꿀정보 캐스터 조용주입니다. 이승진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좋은 에너지 가득 담아서요. 꿀정보 전해드릴게요. 네, 근데 두 분 지난주부터 저만 쏙 빼놓고 이렇게 옷을 계속 맞춰 입고 나오세요. 이제 소외감 느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합심해서 저희가 오늘 직업 소개 잘 해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직업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네, 오늘은 옛날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예전 그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그 왕의 측근들이 관원의 지방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잘 있는지 아니면 뭐 보통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관찰하는 제도? 제도. 제도는 모르겠고 그런 일 한 사람이 암행어사 아닌가요? 암행어사. 정답 맞추셨네요. 계속 지금 2주 연속 정답을 계속 어머, 문제 너무 쉽네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신다 그러고 또 어김없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이렇듯이 불시에 어느 기관이나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해서 그 신분을 감추고 또 위장을 해서 이제 그런 걸 알아보도록 하는 사람이 암행어사이면 그걸 또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 감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서비스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려고 합니다. 암행어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오늘의 직업인 서비스 모니터 요원까지 왔습니다. 일단 하는 역할은 좀 공통 분모가 있겠죠. 근데 아직 다 서비스 모니터링 하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통 그 요즘 같은 때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요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는 그 CS 모니터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업무 매뉴얼대로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 모니터링을 이런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네. 전화를 해서 그 상담을 통해 하는 미스터리 콜이란 제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장을 또 직접 방문을 하는 미스테리 쇼퍼라고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몰래 하니까 미스테리군요. 네. 그렇군요. 저 예전에 미국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미국에서 한 예능 비슷한 리얼 다큐 프로그램이었어요. 네네. 근데 기업의 오너가 직접 이 레스토랑이나 옷가게 같은 데가 배경을 되는데 그곳을 운영하는 오너가 이제 분장을 하고 네네. 고객처럼 하고 들어가서 실제로 그 종업원들이 제대로 된 매뉴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감찰을 하더라고요. 네, 직원들은 이제 오너 얼굴까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대표나 회장의 얼굴은 모르잖아요. 그렇군요. 네. 들어가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제대로 안 하는 직원들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고 하는데 그런 게 지금 현대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우리나라 네, 판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이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네네. 좀 궁금해요, 선생님. 이와 같이 실제 경영인들이나 매장의 매니저들은 그 고객들이 생각하는 서비스에 비해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보다 기업체에서 생각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걸 맞추기 위해 그 회사의 뭐 오너라든지 아니면 실제 매니저들이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네네. 미스테리 쇼퍼 요원들이 뭐 모니터링이라 뭐 전화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매장 방문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네.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즉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네네. 또 중요하기 때문에 미처 몰랐던 그 취약한 부분들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지적했을 때 그 업무 매뉴얼을 바로 영업에 접목시킬 수 있어서 기업에서는 항상 이런 또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또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이 정말로 잘 성장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이 이제 정말 점점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들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감시 관찰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뭐 일부러 가서 정말 진상도 부려보고 뭐 네. 그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정말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거를 보고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요원들이 하는 일들은 모니터라는 뜻이 말 그대로 관찰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그 정확한 관찰을 직접적으로 가서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현재 서비스가 업무 매뉴얼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의 이런 분위기가 네네. 혹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뭐 늦춰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직원들이 생각할 때 막 무섭거나 하는 그런 또 업무는 아닙니다. 너무 심하게 그래도- 하진 않는군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이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이 떴다 하면은 직원들이 정말 긴장할 것 같아요. 또 네. 아무래도 좀 더 평소보다 더 좀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만큼 좀 긴장을 하게 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또 손님으로 가장한 요원과 직원의 대화 내용 그리고 당시 정황 등을 모조리 기록한다라고 네, 했어요. 네, 맞습니다. 무섭기도 네. 하고요.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네. 이런 뭐 관찰하는 능력, 네. 세심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기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손님인 척하는. 네.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보통 그 상황들을 조금 정확하게 판단은 하지만 나의 그 그 주관적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가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그런 서비스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좀 관찰력 그리고 또 세심함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요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특별한 그런 요건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추천하시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주부들의 가장 강점이 뭘까요? 아이들을 키우거나 우리가 살림 육아를 하면서 뭐 아이에게 먹일 음식 같은 건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피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이런 또 관찰력들이 있기 때문에 살림을 하는 주부들의 아까 미혼 여성에 비해서 그 기혼 여성들이 이런 또 꼼꼼함과 뭐 이게 물건, 그렇죠. 이 물건을 보는 그런 면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이 하실 수 있는 조금 장점의 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쯤에서도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에도 자격증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궁금증이 또 들고요. 필요한 자질에 맞는 자격증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다행히 꼭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얼마 전에 또 여기 슈퍼맘 리턴즈에 방송되었던 서비스 강사직이라는 있는데요. 그 강사직과 같은 또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시다면 서비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군요. 그렇죠. 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그런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물건 구입하면서 또 아니면 어느 기관을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또 생각을 가지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실 수 있는 긍정적인 자신감만 있다면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을 떠올렸을 때요, 그냥 남들과 다르게 굉장히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몇 친구들 갑자기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런 친구는 천성적으로 잘 이 직업에 어울리지 않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컴플레인의 여왕 뭐 이런 별명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어김없이 주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본인이 사고 파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굉장히 그런 요건들이 잘 맞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드러나 있는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게다가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난 뭘 어떻게 준비해서 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관 같은 데가 있을까요? 여러 사이트나 기관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서비스 강사들을 양성하는 코리아 서비스 아카데미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모니터링 서던 포스트라든지 아샤 교육 컨설팅 등이 대표적으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어떤 단계를 밟으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모집 시기나 우대상 이런 것들 있을까요? 우대상은 또 이게 뭐 경력이 좀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특별한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했었던 경력보다는 우리가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많이 채용들을 하는 건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사이트나 커뮤니티 경우에 거기 이렇게 보시면 상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시 모집이군요. 많이 요즘은 그 서비스들을 많이 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또 모니터 요원들을 또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사이트 등 왜 우리 잡코리아나 보통 사람인이라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구직 사이트요. 구직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많은 구인 정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을 듯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무엇보다 매일매일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취업 정보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모니터 요원으로 나선다면 이제 취업 방향이 궁금할 텐데요. 이런 일반 기업 외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마트, 공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이라면 이 서비스 모니터 요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근무 시간이 뭐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4~5시간씩 아니면 뭐 평균 일주일에 3~4일 정도의 근무를 하시면서 좀 업체 측과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또 장점이 되고요. 전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굳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전화 모니터링은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에게는 좀 접근이 용이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각종 행사장, 백화점, 마트, 공공기관 등 도처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전화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 재택근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생님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잖아요. 프리랜서로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조금 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네. 오늘도 저희 공식 질문 좀 던져볼게요. 네. 요즘 뭐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계약직으로들 요즘은 많이 또 이렇게 채용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보통 회사로 출근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 5일 근무하시고요.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근무하시면서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게 되면 제가 원하는 뭐 기업 쪽 응시를 하셔서 다니시게 된다면 또 이제 이렇게 고정적이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입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입까지 공식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봤고요. 근데 앞서서 사실 구인 정보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너무 구인 광고가 많은 데는 조금 조심스러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사이트를 보게 되다 보면 평균 이상보다 급여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보다 보면 급여가 많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현혹돼서 전화를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사이트를 보실 때 이렇게 현저히 급여가 많은 곳들은 조금 불법적으로 하는 경로에 모니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여성분들 전화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특이해요. 불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보신다면 그런 점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또 일단 이런 사례도 좀 궁금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제가 미국의 그런 프로그램들 봤던 것처럼 한국의 실제 사례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근무 사례가 있었는지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사례는 제가 예전에 그 경력단절 여성을 살짝 겪고 있었을 때 저도 서비스 모니터인 요원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직접요? 네, 제가 직접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항상 이게 기업들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웬만하면 거의들 또 딱 알아보세요. 이분은 미스터 쇼퍼다 아니면 이거는 뭐 모니터 콜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금방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 직원분이 너무나도 또 친절하게 너무 심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봤더니 이 직원분이 먼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딱 지났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지금까지 설명하셨어요. 직접 해보셨으면서 이렇게 직접 해보신 그런 산 경험까지 전해주셨는데 이 미스테리 쇼퍼 뭐 이런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이 되려면 뭔가 좀 진짜 그런 고객 같은 그런 느낌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뭐를 보러 가냐에 따라서 어떤 색다른 매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주부님들께서 음식 같은 거 관찰하러 갈 때는 직접 시식도 해보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배불리 한 끼 먹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뭐 그런 그렇죠. 매력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음식 있나요? 맛도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요즘은 지자체에서 관광단지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또 그런 곳에 또 모니터를 가게 된다면 여행 삼아서도 또 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서비스를 몸소 체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해줬다면 이제는 뭐 일을 핑계 삼아서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관찰하는 곳이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매력이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또 날카롭게 뭔가 관찰하고 기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했던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또 많이 너무 알고 있어서 근데 곤란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요원으로 가게 되면 직원분들이 워낙 또 잘 아시게 되면 금방 또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이제 뭐 친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리를 막 한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좀 평가가 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니면 또 저희가 그 매장을 방문을 했을 때에 감시받는다라는 느낌 때문에 조금
그 직원분들한테 문제점이 그렇죠.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누군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남들이 좀 눈치채지 않게 네 정말 뭐 아줌마 복장으로 가신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재치 있게 좀 넘어가신다면 별다른 큰 어려움은 있지는 않습니다. 봐봐요, 이런 연기력, 분장 뭐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연기력이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앞으로 그냥 저는 일반 고객으로 가겠지만 약간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처럼 하고 가면 이 서비스 굉장히 잘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몹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요즘에 워낙 뭐 뉴스 이슈로도 많이 나오는데 고객 만족을 화두로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고객 만족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어떤 수요는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좀 전망을 여쭤볼게요. 선생님 밝게 보고 계시는 거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꾸준하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그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이야말로 하향 곡선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업무 매뉴얼에 따른 그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 자체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보고 또한 개선할 점 등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직업이죠. 서비스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영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속 꿀정보 코너죠. 여성을 우대해드리는 워크넷 채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서울볼트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서울볼트는 볼트와 너트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단순 격리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5월 5일 마감합니다. 주 6일 근무, 격주로 토요일 근무가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경력자 또는 컴퓨터로 회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분, 장기 근속자분들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서류 전형은 면접과 나뉘어 있지 않고요. 한 번에 치러진다고 합니다. 이력서 한 부 작성하셔서 매장으로 직접 방문하시면 간단한 면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력서 지참과 면접 준비 동시에 잘 해가시길 바랄게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SD전자에서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SD전자는 전자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곳에서 일반 사무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6일 근무, 토요일에도 규칙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식비와 통근버스가 지원되는 등의 복리후생도 조건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원자는 광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설계사에게 문의 후에 지원 바란다고 추가 요청란에 적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자,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 딱 한 통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력이 잘 드러나도록 정성껏 준비하셔서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하람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2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채용건입니다. 이미 준비되신 분 또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합격에 유리할 것 같은데요. 주 5일 근무, 4대 보험의 혜택이 있고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라면 또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력서 한 통 꼼꼼히 준비하시고요. 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직업 소개해드리고요. 아울러서 여성 우대해 준 채용 정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신 이승진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선생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직업으로 저희가 서비스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턱이 아직은 좀 낮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문성은 더 높아질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그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